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09단원 37페이지 자치 문제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점점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나왔어요. 점의 자취의 방정식, 자취 문제죠. 자, 자취 문제 풀이법 1, 2, 3단계에 의해서 풀립니다 라고 했어요. 우선 1단계에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점이 무슨 점인지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A라는 점, B라는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임의의 어떤 점이지? 우리는 이 점에 어떤 이름을 붙여줄 거야? A, B는 못 쓰고 뭐라고 쓸까 보통?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보통 P라는 문자를 많이 써요. 되겠습니까? 근데 나는 P의 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자, 개념에서 배울 땐 이 자리에 세모, 네모 이런 애들이 들어갔지만 실제 수학에선 세모, 네모 넣기 뭐하니까 뭐라고 보통 씁니까? A, B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런데 앞에 오는 녀석은 항상 스몰 x로, 뒤에 오는 녀석은 항상 스몰 y로 해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A는 x, B는 y라고 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 쓰는 게 1단계 끝이야. 쉽지? 자, 이제 2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위에 있는 식을 보세요. 매개변수 몇 개 나오고 있어요? 2개. 매개변수가 2개면 문제 속에서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항상 요것보다 하나 적은 1개가 나옵니다. 매개변수가 n개야.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 몇 개가 숨어있다? n-1개. 항상 하나 차이예요. 얘는 매개변수가 뭐하고 뭐가 보여? A하고 B, X, Y 이외의 문자를 매개변수라고 한다. 매개변수가 A, B 2개니까 매개변수 사이에 관계식 몇 개가 숨어 있을까? 1개 숨어 있을 거예요. 자, 문제를 지그시 보세요. 저 문제 속에 식이 숨어 있어. 어떤 표현에 식이 숨어 있는 거지? 예, 같은이라는 말에요. 등식이 하나 숨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이런 상황이에요. 예, A에서 P까지의 거리하고 P에서 B까지의 이 거리가 어떠하다? 같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과 같다라고 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결국 그래,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는 같을 거야. 그런데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우리 한번 외워볼까? 시작!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떠올려. 시작!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에요. 루트 나오지? 나 루트 되게 싫어하는데. 그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제곱을 취해버리면 루트 없어서 조금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AP의 제곱식을 쓸 거야. A하고 P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식 어떻게 나오겠어요? 시작! A-2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은 BP의 제곱 구합니다. 시작! A-6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이다 라고 나와서 A, B 매개변수 사이에 관계식이 나오고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는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나와서 A제곱, A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사라지네요. 결국 우선 A양끼리 정리하면 8A. 자, B양끼리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6B 보이고 마이너스 2B 보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4B. 자, 이제 상수항 계산합니다. 자, 여기에 13이 있었어. 여기에 37이 있었어. 37에서 13 빼면 몇 나옵니까? 24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양변 몇으로 나눠주면 참 좋겠다? 4. 그래서 2a-b는 4, 6에 24 이런 식이 나왔지. 자, 이제 우리요 얘를 가지고 답을 낼 거예요. 자, 자체 방정식의 답은 항상 어떤 꼴이다? x, y 사이의 관계식이다 라고 했지. 이때 얘를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x,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누구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a 자리에 뭘 대입하면 된다? x. b 자리에 뭘 대입하면 된다? y. 그래서 2x-y는 u. 얘가 바로 답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 녀석 변형시켜서 y는 2x-6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제 1, 2단계가 어떤 개념인지 조금 와닿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필기 끝났나?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 유형 또 풀어볼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자, 두 직선 2x-y-1은요 x 플러스 2y-1은 0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점의 발자취를 구하는 겁니다. 라고 했죠. 자, 자취문제 풀이법으로 진행합니다. 1단계, 이 점이 어떤 점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뭐라고 쓸 건데? P. 몇 콤마면? A, B. 앞에 있는 녀석은 스몰 x, 뒤에 있는 녀석은 스몰 y로 써주는 거니까 A 대신 x, B 대신 y를 써주면 되겠다. 자, 이제 2단계. 위에 있는 1번을 보면서 얘기하세요. 매개변수 몇 개 나와 있어요? 2개. 매개변수가 2개면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몇 개 있어야 된다? 1개. 그 1개가 문제 속에 숨어있는 거지. 문제를 슉 보면서 찾아봐. 어디에 식의 표현이 들어있습니까? 같은 이라는 표현 속에 등식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어떤 상태요? 요 점에서 요 직선 사이의 거리랑 요 점에서 요쪽에 보이는 직선 사이의 거리랑 거리가 같다라는 개념이 있죠. 오, 그렇구나. 점과 직선이야. 무슨 개념 쓰시면 돼요? 점짓거는 점짓거다라는 개념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점짓거는 점짓거다. 그래서 첫 번째 요 녀석 가지고 점짓거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자, 점짓거 공식 기억하나 보자. 중요한 공식이랬지. 어제 배웠어. 점짓거 공식 시작.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a, b 자리에는 2하고 마이너스 1이 보이지? 2를 제곱합니다. 4. 마이너스 1 제곱합니다. 1 나왔어요. 절대값 2. x자리에 몇 대입해? a. y자리에 몇 대입해? b.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이쪽에 있는 거리 구할 겁니다. 자, a는 1이고 b는 2니까 1 플러스 4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절대값 식 불러 시작.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 나왔네요. 자, 양변에 루트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절대값. 절대값 a는 절대값 b다. 이거 절대값 어떻게 벗겨내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2b 마이너스 1이 되기도 하고 혹은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넘어갑니다. a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3b는 0 이런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넘어가면 3a 넘어가면 플러스 b는 2 이런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이게 매개변수식을 정리한 게 핵심이지? 이제 이 식을 x, y 사이에 관계식으로 만들면 답이 돼요.
자, XY 사이의 관계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놓고 아직 활용하지 않은 1단계를 써먹어야 되지. 자, 1단계 보니까 A는 뭐래요? X. B는 뭐래요? Y. 그래서 뭐라고 바꾼다? X-3Y는 0이 되거나 혹은 3X 플러스 Y는 2가 된다. 얘가 답이야.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 아직 안 넘깁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위에 있는 문제, 아래에 있는 문제 보자. 위에 있는 문제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라고 나와 있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이런 표현 들어본 기억이 나, 안 나? 심지어는 어제. 그리고 아래는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라고 나와 있지. 이 표현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 자, 페이지 앞쪽으로 넘깁니다. 몇 페이지 보시냐면 3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1페이지 맨 아래쪽에 박스 보이십니까? 예. 3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바로 두 정점 A,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좌치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직선 L과 M의 각의 이등분선이 바로 두 직선 L, M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좌치인 거야. 우리는 방금 전에 푼 자취 문제가 사실 위의 문제는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한 거고요. 아래에 있는 문제는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을 구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너희들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아? 위에 있는 문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선생님, 그냥 A는 X고 B는 Y인데 굳이 저 1단계 굳이 저렇게 매번 써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이래. 만약에 이 쉬운 유형이 쉽다고 1단계를 날려버리면요,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 왜? 1단계의 습관이 없는 애들은 어려운 문제에 1단계를 쓰지 못할 테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쉬워도 1단계를 넘기지 마시고요. 차곡차곡 쓰는 습관 들이세요. 대부분의 시중 답지는 1단계가 없어요. 1단계가 없어서 너희들이 자취를 못하는 거야. 왜? 풀이가 매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알겠나? 그래서 1단계는요, 되게 빤해 보일지라도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로 꼭 연습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풀어봐야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취 문제에 좀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문제 38페이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두 정점 A와 B 그리고 원이 있대요. 그런데 이 동점, 움직이는 점 P는 이 원위를 열심히 움직이고 있답니다. 이때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나왔지. 자, 무게중심은 점 맞습니까? 맞지. 무게중심은 점이지. 자, 그러므로 결국 이 문제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1단계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에 뭐라고 써야 돼? G를 써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P를 썼지. 왜? 점 P의 자취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P의 자취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 G의 자취를 구하고 있거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우리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한번 외워볼까? 외워봐. 시작!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콤마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자, 무게중심이 있으려면요, 세 개의 점이 있어야 되는데 3,6도 있고 6,0도 있는데 점 P의 좌표가 있어 없어? 없지. 얘 없으면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P를 가정하셔야 돼요. 뭐라고 가정할 건데? A, B로 모르니까.
그래서 G를 쓰기는 써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우리는 P가 A, B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제 이 녀석 풉니다. 3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A, 3분의 6 더하기 0 더하기 B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바로 얘 때문에 1단계를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뭐와 같다? 항상 스몰 x, 얘는 스몰 y와 같다요. 자, 결국 이 식을 딱 보니까 매개 변수는 a와 b지. 맞아? 나는 뭐가 필요해? 매개 변수를 죽여버리는 매개 변수의 장례식이 필요해요. 즉 a는 샬라샬라샬라, b는 샬라샬라샬라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a는 자, 요 3 넘어가면 3x치, 요 플러스 9 넘어가면 마이너스 9죠? 그래서 a는 3x 마이너스 9라고 막바로 쓸 수 있겠니? 이 정도는 될까? 네. 자, 그러면 이제 b는 너희들이 얘기해봐. 3y 마이너스 6이라고 쓸 수 있겠지? 예. 이렇게 됐어요. a와 b는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어. 바로 요런 난이도가 있는 문제 때문에 1단계가 중요한 거야. 되겠나? 자, 이제 2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매개 변수 몇 개 나오고 있습니까? 2개. 매개 변수가 2개면 매개 변수 사이에 관계식 몇 개 필요하다? 1개 필요하다. 그 관계식은 어디 속에 숨어 있다? 문제 속에 숨어 있다요. 자, 매개 변수는 AB거든. AB로 이루어진 등식 혹은 부등식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을까? 예.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9로 바꿀 수 있어. 왜? 동점 P는 A, B인데 이 A, B가 원 위에 있다는 얘기는 X자리에 A를 Y자리에 B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왔어.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버렸구나. 자, 그런데 이제 이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XY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꿔야 되죠? 그러려면 A 자리에는 3x-9를 B 자리에는 3y-6을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 식에서 3 걷어내고요. x-3 전체의 제곱 플러스 3 걷어내고요. y-2 전체의 제곱은 9이므로 9의 x-3의 제곱 플러스 9의 y-2의 제곱은 9. 결국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이다 라는 이와 같은 답을 내실 수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시험문을 딱 보면서 생각했던 거, 혹시 지금 숙제량 너무 과도히 많아서요, 나는 그냥 센 RPM, 지금 받고 있는 게 그거구나, 기하쪽은. 그래, 기하까지는 센 RPM AB형으로 받을게. 오케이. 예. 상관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헉, 잘렸다. 예. 자, 올리고. 예. 자, 두 점 P와 Q에 대하여 점 P가 직선 Y는 마이너스 X를 움직일 때, 자, 선분 PQ의 중점 M의 좌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단계 들어갑니다. 자, 내가 구하려는 점을 뭐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M. 왜? 점 M의 자취의 방정식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중점 구하는 공식 한번 볼까요? x1, y1, x2, y2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의 중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시작!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되겠죠? 자, 그러므로 PQ의 중점이랬으니까 나는 시작! 2분의 a 플러스 a 마이너스 b, 2분의 b 플러스 4a 플러스 b라고 식 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앞에 오는 녀석은 스몰 x로, 뒤에 오는 녀석은 스몰 y로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 보세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해요. 이 문제의 난이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2a-b는 2x라고 이렇게 2 올라가 정리할 수 있지? 자, 그리고 4a 플러스 2b는 2y다. 저까 4a 플러스 2b는 2y다. 결국 2로 나누면 2a 플러스 b는 y다 라고 이렇게 식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얘가 문제인 거야. 내가 나중에 매개변수 a, b를 소거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매개변수 혼자 남아야 되잖아. 매개변수 a는 x, y 사이의 관계식, 매개변수 b는 x, y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필요해.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a는으로 하면 사라져야 되는 b가 넘어가서 살아있지. 내가 여기에 만약에 b는이라고 해버리면 죽어야 될 a가 넘어가가지고 막 살아서 여전히 설치고 있겠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정리해서 a는 b는 꼴로 바꿔주셔야 돼요. 즉 어떤 꼴로 바꾸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a는 b는 x,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요렇게 바꾸는 게 핵심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게 이 문제의 난이도야. 자, 그럼 해보도록 할까? 두 식을요. 얘랑 나왔지? 두 식을 어떻게 하면은 A나 B 둘 중에 하나를 죽여버리고 A는 X, Y 사이의 식, B는 X,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꿀까? 예. 더할 거야, 뺄 거야? 네, 더해요? 더해요, 빼요? 상관없지. 뭐 할래? 그냥 아무거나 해. 빼요. 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b는 2x 마이너스 y. 그러므로 b는 예, 마이너스 2분의 2x 마이너스 y. 예, 이 녀석 부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2분의 y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이제 두 식을 선생님이요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을 더하면 4a는 2x 플러스 y. 결국 a는 4분의 2x 플러스 y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정리를 통해서 a는 4분의 2x 플러스 y고 b는 b 어디지? 예, 여기 있네요. 2분의 y 마이너스 2x다라는 주옥 같은 매개변수의 장례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1단계가 어려운 문제 유형이야. 그럼 이제 문제 푸시면 되겠죠? 자, 1단계 온전히 끝났으니까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매개변수 딱 보니까 매개변수 몇 개예요? 2개.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 몇 개 필요하다? 1개. 문제 속에 숨어 있겠죠. 어디에 숨어 있겠습니까? 예. 점 P가 이 직선 위를 움직인다야. 자, 점 P는요, A, B지. A, B가 이 직선 위를 움직인다는 것은 X자리에 A를
y 자리에 b를 대입하면 등식 성립한다네요. 결국 b 자리에 y 자리에 b 대입하고 x 자리에 a 대입해서 요런 매개 변수 a, b 사이의 관계식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이 식을 x,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b 자리에 몇 대입합니까? 2분의 y-2x. a 자리에 몇 대입합니까? 4분의 2x 플러스 y. 자, 등식의 양변에 몇 곱해주면 참 좋겠다. 4 곱해줄 겁니다. 4 곱해줬더니 2y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결국 넘어가면 2x는 3y, y는 3분의 2x. 요런 답이 나오겠네요. 자, 어때요? 이제 자취문제 풀이법의 그 단계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되지. 자, 그러면 이제 한 문제 못 풀었죠? 몇 페이지입니까? 예, 36페이지. 아래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맨 마지막에 빼놓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와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야. 어떤 차이점일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푼 문제는요, 전부 다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야. 즉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였다면 여기에선 전피의 자취를 구해라.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그 그래프를 언어학적으로 다시 일일이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답이 됩니다 라고 했죠. 자, 이 문제는 그렇게 다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즉 되게 쉬워 보이지만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정점 A, B 사이의 거리가 10일 때 PA의 제곱 마이너스 PB의 제곱은 이 10을 만족하는 점 P의 좌취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단계 들어갑니다. 그래, 나는 점 P를 몇 콤마 몇으로 줄 거야? A, B로 뒀어요. 앞에 있는 녀석은 스몰 x로, 뒤에 있는 녀석은 스몰 y로. 즉, 매개 변수는 x로, 매개 변수 b는 y로 나중에 바꿀 거야. 1단계 되게 쉬운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단계 들어갈 거예요. 자, 2단계에 보니까 이제 매개 변수 몇 개 나오고 있어요? 2개.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몇 개 필요하다? 1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식이 위에 있는 그런 문제 중에서 어느 부분에 들어있을까 보니까 식이라고는 얘 하나밖에 안 들어있지. 맞아요. 즉 저기에 보이는 이 식이 매개변수 A, B 사이의 관계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야? P라는 점과 A라는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거죠. 자, 얘가 P라는 점과 B라는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거지. 자, 그럼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돼. 근데 거리 공식 지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두 점의 좌표가 다 있어야지 쓸 수 있어. 근데 난 P는 있거든? 근데 A가 있어, 없어? 없어. B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식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좌표축이 있어. 좌표축이 있는데 두 정점 A, B가 지정이 안 됐다는 건 어머, 이만큼이 거리 1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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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는 거야. 이 모든 A, B에 대해서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길이 10이라는 것은 잘라서 다른 데 갖다 붙여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경우는 어차피 이 녀석을 붙여서 증명이든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얘를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장소에 붙여두면 좋습니다 라고 했죠? 그 유리한 장소가 바로 어디야? 원의 중점이나 좌표축을 이용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거리 10이면 나는
A를 0,0으로 둘 거고 슉 가서 여기에 있는 B를 뭐라고 두겠다? 10,0으로 둘 거야. 무수히 많은 녀석 중에 얘 두 개 가지고 풀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PA의 제곱은 0,0과 A, B 사이의 거리니까 A-0의 제곱, 즉 A의 제곱 플러스 B-0의 제곱, 즉 B의 제곱 되겠죠. 자, 이제 P, B의 제곱